6강에 5,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내용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자, 현재 practice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관행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현재의 관행에 있어서 그죠? translation이 이 지문의 키워드거든요. 번역이죠, 번역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소설의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소설의 번역.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설의 번역이 주 내용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죠. 소설의 번역은 can, must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소통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전달하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전달해야 된대요. 뭐에? 나레이티브 이야기의 형태에 기본적인 요소는 전달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번역을 할 때 그 작품의 기본적인 요소 있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 틀은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은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럼 어떤 그런 이제 요소들이냐면 자, 여기서 structure가 명사가 아닙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지 동사로 보시면 돼요. The source text가 이제 원문인데 원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요소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it 세모 그다음에 that 세모 치시면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free from variation이 변화죠. 변이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를 담긴 담되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번역 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내려가시고 자, 어떠한 언어의 사용이든 likely to vary 다양하게 할 가능성이 있대요. 다양하게 한다는 결국엔 변화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be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다. vary 뭔가 변화를 주기가 쉬울 거래. 뭐에? dialect가 이제 방언인데 스탠다드가 들어가면 이제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언어든 결국에는 표준어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주기가 쉽대요. 그죠? 자,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함으로써 변화를 준다라는 거는 뭔가 때문에 변화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샘플링 하면서 약간의 표준어의 변화가 온다는 거지. 자, 그게 어떤 걸 샘플링하냐? 다양성인데 비표준이죠. 비표준어 또는 마이너 아주 사소한 부차적인 그런 변형의 다양성의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로 표준어의 변화를 준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적인 그룹의 다이렉트,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이 jargons가 전문 용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클리셰 같은 것들, 상투어,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스타일리스틱한 뭐 여러 가지의 문체상의 혁신 같은 것들 문체 혁신이겠죠 당연히 그런 거와 같은 아주 비표준적이고 그죠? 비표준적이고 부차적인 형태들의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함으로써 표준어에 이제 변화를 준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어를 안 쓰고 번역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뭐 방언을 좀 쓴다든지 아니면 전문 용어를 따라 쓴다든지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슬로건을 쓴다든지 상투어를 갖다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번역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언 같은 것들이 결국엔 표준어의 변화 형태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4번부터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진 자키스라는 분이 있대요. 자, 이분이 이러한 변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이러한 변화는 뭘까?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요? 그죠? 자, 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나머지라고 불렀대요. 왜 나머지라고 불렀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넘기 때문에 초과해서 넘는데요. 뭐를? 단일, 유니보컬하면 단일을 이란 뜻이야. 단일의 의미의 소통을 넘어서기 때문이래요.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뭔가 단일의 의미 소통은 없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신에 뭘 하냐면 얘네는 이 변화들이 draw attention to condition, 관심을 끄는데, 자, 이게 관심을 끌다죠. 어디에 관심을 끄냐면 조건들에다가 관심을 끈대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communicative act, 소통 행위들의 조건에다가 관심을 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에서 B로 번역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건데, 그 이상이 뭐냐, 어떤 조건들에 주의 집중을 가게 한대요. 이러한 번역 과정에 발생하는 변화가. 자, 이 뒤에 걸 봐야 돼요. 이 조건이 그럼 어떤 조건이냐,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을 지금 꾸며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둘 다 주격관계 대명사가 오는데, 얘네 둘 다 이 조건을 수식해 줍니다. 됐죠? 자, 이 조건은 first instance linguistic and cultural. 어떤 조건이냐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이래요. 이게 이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조건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조건에 끌리는데, 이게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끌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치면 단순히 A라는 영어의 단어를 B로 우리가 전환하는 거 그 이상, 단일의 의미 이상으로 어떤 조건을 따져서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언어적이고 문화적이래.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 번역되는 그 나라의 말 있잖아요. 그것에 언어적 또는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다라는 것 같아. 그런 거에 끌려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두 번째, 포용하는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조건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잖아. 맞지?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그런 것들을 이 나라 한글,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이런 사회적,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해서 번역을 한다는 거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역을 할 때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뭐 문화적, 그 번역되는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말했지만,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뒤에 또 어려운 말이 하나 옵니다. The remainder. 그래서 이 나머지라는 것은, 이 문학에서 특히 나머지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문학은 훨씬 더 복잡하대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보통 이 sedimentation이 침전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라고 하죠. 보통 침전물이라고 한데 뭐에? forms and themas. 주제 또는 형태 또는 과거 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런 주제와 형태의 침전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여기서 우리 다시 기억해 볼게요. 이 리마인더가 뭐라 했어? 남은 것들이라고 했지.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형들을 우리가 나머지라고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을 우리가 번역할 때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하겠죠. 이 리메인더가. 이 5번에서는. 그죠? 결국에는 얘는 문학 작품 번역할 때 발생하는 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침전물이라고 부른대요. 훨씬 더 복잡하대잖아. 자, 이걸 왜 침전물이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얘기해주면, 과거부터 축적된 문체, 장르, 표현 방식까지 갖다가 번역을 해야 되니까. 특히 아주 오래된 뭐 고전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영미 문학 소설을 번역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전물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 나머지를 넘어서.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여튼 문학은 번역이 더 어렵다 정도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소통도, 그죠? 번역을 통한 어떠한 소통도 동사 will involve 포함하고 수반한다. 뭐를? 현지의 remainder의 방출을 표현하더래요. 이 현지의 remainder, 나머지는 그럼 뭐냐? 특히나 이 문학에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어 원문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로 내가 바꿔. 그러면 한국어 표현 방식이라든지 문체라든지 문화 요소가 번역에 포함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현지 스타일로의 그런 번역의 변이, 나머지가 방출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 더 까다롭다는 거지. 자, 7번. The source text. source text가 원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미소설에 뭐 원문이 있다고 쳐봐. 자, 그것은 다시 쓰여질 거래. 현지의 방언으로 다시 쓰이거나 담화로 다시 쓰이거나 현지의 스타일로 다시 쓰인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produce, 뭐를 연이어서 그래서 생산하려면 texture, 말 그대로 텍스트적 효과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자, 근데 이 효과라는 건 뭐냐면 signify, 의미를 가지는 그런 효과래요. 언제? 어디서만? The history of the translate language and culture. 번역하는 언어와 문화의 역사에서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텍스트적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이 영어라고 쳐봐. 얘가 다시 우리나라의 국내 방언으로 쓰이거나 담음 스타일로 쓰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영미소설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영어긴 영어인데 영어에서도 약간 방언 같은 거죠. 사투리 같은 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 그래요 또는 뭐 그랬단께 이렇게 사투리로 번역을 했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텍스처 이펙트를 낳냐면 번역 언어와 문화의 역사 속에서만 의미가 존재하는 그런 언어죠. 이런 사투리 우리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직 번역되는 언어와 문화에서의 역사에서만 의미 있는 그런 텍스처 이펙트를 갖고 오더라. 우리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사투리니까.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 트랜슬레이터가 번역가니까 번역가는 may produce, 아마도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원문의 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지.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 문장 하나 끝나고 컴마 ing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뭐를? analysis가 유사물입니다. 유사물을 발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의 형태나 주제에 있어서 아주 유사하게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한다. 예를 들면 영어 원문에 옛날식 말투 있으면 한국어의 고풍스러운 말투로 최대한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사 표현을 찾아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정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 그 결과는 노력은 하지만 항상 넘어선다. 뭐를? 어떠한 의사소통도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무리 노력해도. To release, 방출하고 이제 내보내는 데 있어서 뭐를? 타겟 지향적인 가능성 of meaning. 자, 이게 뭐냐? 대상 지향적 의미의 가능성을 방출하면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번역 대상의 언어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원문을 전달하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한글 중심으로 거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나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한글도 이제 읽어보면서 반복해서 그래서 아주 추상적일 수 있는 지문이니까 그 정도로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